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여전히 세 자릿수입니다. 서울시는 밤 9시 이후 시내버스 운행을 80% 수준으로 줄이고 마스크를 턱에 걸치는 경우도 마스크 미착용으로 간주하고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조기 귀가, 대외 활동 자제, 야간 시간대 일회성 이동 자제 등에 대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세로 돌아서면서 결혼식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봤을 때 3단계까지 격상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냥 연기를 한번 하자 해서. 은평구가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대비한 시민 정책 아이디어를 받습니다. 공모 분야는 비대면 공공서비스, 지역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 정책 등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여전히 세 자릿수입니다. 확진자는 신학교나 교회, 요양시설, 군 관련 사무실 등 곳곳에서 나오고 있고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경우는 더 늘고 있습니다. 더 큰 걱정은 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65세 이상 확진자 수도 증가 추세라는 겁니다. 31일 오전에 있었던 서울시 브리핑 내용 들어보시죠. 8월 둘째 주 전체 확진자의 7.1%였던 감염 경로 불분명 사례는 8월 셋째 주 16.9%, 넷째 주는 31.4%로 대폭 늘었습니다. 65세 이상 확진자는 8월 셋째 주 22.8%, 넷째 주 22.6%입니다. 네, 이렇게 지역사회 감염도 줄지 않는 상황인데요. 이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손성혜 기자, 주말에 발생한 신규 확진자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먼저 양천과 은평 지역 누적 확진자 수부터 살펴보면요. 31일 오후 3시 기준 양천은 147명, 은평은 184명입니다. 지난 토요일부터 31일 사이 양천과 은평에서 추가로 발생한 확진자 수는 모두 41명입니다. 네, 양천구에서는 일가족 5명이 한꺼번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양천구 135번 확진자의 가족이 잇따라 감염된 건데요. 확진자 137번부터 140번까지 4명이 135번 확진자의 동거인으로 확인됐습니다. 135번 확진자는 동작구 신학교 관련 감염인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신학교 관련 확진자는 최초 확진 후 확진자와 접촉한 가족 등이 잇따라 감염되면서 31일 오전 기준 30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마스크 착용에 대한 세부 지침도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턱에 걸치는 이른바 턱스크를 하면 마스크 미착용으로 간주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에서는 지난 24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는데요. 그동안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서 현장에서 혼선이 많았습니다. 이런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자부터 의무 착용 장소, 마스크 착용 예외 기준 등을 세세하게 정리한 건데요. 몇 가지 내용을 보면요. 더워서 혹은 답답하다는 이유로 마스크를 약간 내려서 착용하는 이른바 턱스크인 경우에도 모두 마스크 미착용으로 간주하고 단속 대상이 됩니다. 또 마스크 착용 장소는 모든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되고요. 실외 같은 경우는 음식물을 섭취할 때와 사적인 공간에서 또 사람과 2m 거리 두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모두 예외 없이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네, 또 시내버스 운행 횟수도 달라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31일 저녁 9시부터 적용되는데요. 서울시는 이번 일주일간을 천만 시민 멈춤 주간으로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외부 활동을 자제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 천만 시민 멈춤 주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서울시는 시내버스 운행을 80% 수준으로 감축 운행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서울시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외부 활동을 멈춰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조기 귀가, 대외 활동 자제, 야간 시간대 일회성 이동 자제 등에 대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천만 시민 멈춤 주간 함께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손성희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시내버스 감축 운행까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 중입니다. 방역당국은 일상을 포기한다는 각오로 거리두기 2.5단계에 참여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3단계로 올려야 한다는 얘기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깜깜이 감염 확산에 대한 걱정은 더 커지고 있고요. 관련 내용 전문가 연결해서 짚어봅니다.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정기석 교수 연결합니다. 예, 교수님, 아주 조금은 줄었습니다만 하루에 200명대 신규 확진자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의 확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또 현 상황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지금 숫자가 더 아주 많이 증가하진 않은 상태에서 안정세를 보이는 추세라서 특히 최근에 2.5단계가 된 것이 조금만 더 효력을 발휘한다면은 앞으로 수도권에서는 적어도 큰 증가세 없이 이 당분간 안정세가 지속되다가 감소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물론 그 사이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어떤 집단 발병이 생기면 조금씩 더 증가는 할 겁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잘 지켜만 주신다면 앞으로 좀 감소 추세로 돌아설 거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금요일 수도권은 사실상의 2.5단계로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가 됐고 카페와 음식점 등은 밤 9시부터는 매장 내 취식이 어렵게 됐습니다. 학원은 비대면 수업만 허용이 됐고요. 현재 상황에서 이 조치들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네, 이제 정부로서는 급증하는 환자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필요로 했고, 다만 3단계를 바로 가기에는 굉장히 사회적인 충격이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원래 규정에 없던 2.5단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만이라도 각자 잘 지켜주고 행정력이 좀 발휘가 된다면 이 상태에서 급작스러운 증가를 멈출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는 이런 2.5단계라는 원래 정책이 없던 표현을 쓰는 대신에 제대로 된 단계를 1, 2, 3, 4, 5단계 이렇게 만들어서 1.5단계, 2.5단계라는 그런 어중간한 표현을 안 하고 국민들이 또 시민들이 예측 가능한 그런 단계를 만들어 놓고 해당이 되면 즉시 이 단계를 올리는, 또 단계를 내리는 그와 같은 정책을 펴는 것이 더 옳다, 그렇게 봅니다. 예, 이번에 거리두기 조치 연장과 강화에 앞서서도 3단계 격상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현재 방역의 최대 걸림돌, 무엇보다 교회, 집회발 관련자들의 검사 미희행이나 거짓말, 깜깜이 환자 증가 이런 부분이다. 또 3단계 격상이 현 상황의 본질을 타파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의견도 있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지금까지 결과로 보면 한 일주 전부터 3단계 격상에 대한 요구가 많았는데 지금까지 결과로 보면 잘 한 거라고 봅니다. 3단계까지 안 가고도 우리가 조치를 하면서 지금까지 안정화 시켰거든요. 물론 이제 향후에 다시 환자가 폭증하게 되면 왜 3단계를 안 갔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뭐 우리가 다 인지하는 바와 같이 3단계가 발동되고 그것이 오래 가면 경제가 파탄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3단계 가는 것보다는 2단계라도 확실하게 운영을 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보다 좀 더 강화된 2.5단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 잘 지키면 앞으로 우리가 3단계까지는 안 갈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예상을 합니다. 예, 최근 구로에서는 한 아파트에서 집단 감염이 있었고요. 은평구에서는 미용실발 확진자가 여러 명 발생했는데요. 지역사회 곳곳까지 바이러스가 깊숙이 들어와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이 지켜야 할 부분 모두 알고 계시기는 하겠습니다만 특히 강조되어야 하는 방역 수칙도 짚어주시죠. 아파트는 아마 공동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공동 현관, 계단의 난간 등등을 통해서 아마 손으로 감염됐을 가능성이 크고요. 미용실은 업장의 특성상 밀폐돼 있고 여러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비말 감염이 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코로나와 같이 살아가면서 꼭 지켜야 되는 마스크 쓰기, 그다음에 손으로 만진 것들은 반드시 손을 깨끗하게 닦고 본인의 얼굴이나 몸을 만지도록 하는 손 위생, 이 두 가지만 잘 지키신다면 어디를 가든 1차적인 보호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시기에는 가급적 댁에 머무시고 사람들을 만나는 일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자기를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사회를 지키는 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가급적 외출을 최소화하고 어떤 곳에서든 올바른 마스크 착용과 개인 위생 수칙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의 정기석 교수와 얘기 나눴습니다. 이렇게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예식을 앞둔 신혼부부들은 시름이 깊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결국 결혼식을 미루거나 심지어는 취소하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심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예비 신부 김진주 씨. 예정대로라면 이번 주 일요일에 결혼식을 치릅니다. 하지만 예식을 3주 앞두고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라는 변수를 만났습니다. 고민 끝에 결국 3달 뒤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손님들이 없더라도 그냥 진행하자 했는데 이게 점점 이제 확진자 수도 너무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손님 초대하기도 좀 부담스럽고 죄송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추세로 봤을 때 3단계까지 격상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냥 연기를 한번 하자 해서 다행히 위약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청첩장을 다시 만들고 드레스를 다시 피팅하는 등 추가 비용이 적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최소 보증 인원입니다. 이제 연기 시점에서 진행되는 이제 결혼식의 보증 인원은 이제 줄여주지 않고 그대로 진행이 들어간다라고 해서 최소는 뭐 1,000만 원, 뭐 많게는 몇 천만 원의 그런 부담을 본인들이 또 해야 되는. 또 다른 예비 신랑 김세환 씨는 결혼식을 예정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맘졸이며 기다리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당초 예상 인원인 하객 300명을 50명 미만으로 줄여야 하는 만큼 초대한 하객들에게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청첩장을 어느 정도 돌린 후에 지금 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이 돼서요. 결국은 결혼식은 우리 가족과 친척들만 데리고 하게 됐다. 죄송하다. 예식업계도 비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확진자가 늘면서 경영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7억을 대출을 받아갖고 지금까지 버텼어요. 근데 이제는 8월에 다시 재확산이 되니까 뭐라고 할까 그냥 주저앉았어요. 앞으로 또 어떻게 얼마를 대출을 받아서 대출을 해줄지도 모르잖아요. 많은 이들의 축복을 받으며 가장 행복해야 할 결혼식. 하지만 예식을 앞두고 고민만 깊어진 예비 부부들은 코로나가 야속하기만 합니다. 어떻게 보면 평생에 한 번 하는 결혼식인데 이런 일을 겪게 돼서.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결혼식을 미뤄야 하는 상황에 부닥친 예비 부부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요. 코앞으로 다가온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도 걱정이 많죠. 불안감과 혼란 속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상황인데요. 이 얘기는 학부모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예, 어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자녀 중에 고3 학생이 있죠. 네, 고3 한 명 있고 중학교 3학년 한 명. 그렇게 2명 있어요, 아들만. 예, 우선 지난 금요일에 학원은 비대면 수업만 허용을 했고 독서실이나 스터디 카페 등에는 일주일간 운영 중단 조치가 내려졌는데요. 갑작스러운 조치라서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요, 집보다는 학원이나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스타일인데 운영 금지로 학원을 가지 못하니까 본인 학습에 좀 틀어져서 더욱 혼란스러워했어요. 그리고 또 이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로서는 또 중심을 잡아줘야 하는데 저도 이런 상황이 처음이고 어렵고 처음이다 보니까 너무 난감하게 하기도 하고
또 이 조치가 연장되거나 또 수능 일정에 무슨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해서 너무 걱정이 돼요. 예, 고3 등교 지침은 학생부 기재 등이 마무리되는 다음 달까지 계속 이어질 예정인데요. 예,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불안 요소가 많을 것 같습니다. 현 상황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걱정이 되십니까? 혹시나 감염이 돼서 수능 볼 때 힘든 일이 생길까 봐, 예를 들면 감염돼서 아파가지고 자기 본 실력이 안 나오고, 그때는 누구나 할 것 없이 긴장해서 최대한 컨디션을 유지하려고 그러는데 아프면 제 점수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도 못 나오는 편인데 더 점수가 안 나올까 봐 그게 많이 걱정이 되죠. 부모 입장에서는. 수험생. 네, 교육부는 일단 수능 연기는 고려하지 않고 있고 예정대로 12월 3일에 치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수험생 학부모로서 어떤 입장이신지요? 이거는 계획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더 미룬다면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할 것 같아요. 좋은 것도 너무 많이 하면 좋은 기억이 없어지잖아요. 하긴 지금 아이들이 최대한으로 정말 멘붕 정신을 부여잡고, 그냥 정신 요즘에 정신을 부여잡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애들이 좀 멘탈이 나갔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부분도 많거든요. 근데 또 여기서 연기를 한다 그러면 정말 멘붕이 올 것 같아요. 그냥 치러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중3 자녀가 있다고 하시니 이 질문도 드려봅니다. 예, 지난 1학기 때에도 원격 수업을 진행을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적응은 잘 했는지 또 옆에서 보기에 원격 수업에 보완이 필요한 점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적응하기 좀 힘들어했어요. 예를 들면 컴퓨터가 에러가 많이 나고 이런 부분이 좀 많았잖아요. 그런데 조금 차츰차츰 적응해 잘 나가더라고요.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를 해서 대면 수업보다는 질적으로 떨어진 건 사실이니까 이거를 어떻게 좀 보완하는 방법은 학교에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학생들도 학부모들도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학부모로서 교육당국에 바라는 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코로나 상황을 몇 개월 동안 지켜보고 내 아이를 보면 정말 어려워하는 거는 아이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예측하고 계획해서 결승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미리 계획을 세워서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덜 힘들게 이 상황을 잘 적응해 나갈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것에 생각이 들거든요. 갑자기 계획을 바꾸거나 아니면 미루거나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아이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모든 면에서 이런 상황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게끔 해서 어떠한 계약이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이것을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또 다른 보완을 좀 계획이 있다면 좋겠지만, 없다 그러면 미리 계획했던 그것도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긴 하지만 입시를 앞둔 수험생들 또 수험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걱정도 참 클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이 어려운 상황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어른들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오늘 어려움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은평구가 포스트 코로나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은평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겁니다. 공모 분야는 비대면 공공서비스 정책, 지역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 정책 등입니다. 지역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모집 기간은 9월 18일까지입니다. 수상작은 10월에 발표되며 최우수, 우수 등 3명에게 총 290만 원의 시상금이 지급됩니다. 선정된 우수 정책 아이디어는 은평구 정책 전반에 반영됩니다. 모바일로 선별진료소 방문 예약과 문진표 작성이 가능해집니다. 은평구는 선별진료소의 역학조사서, 문진표 작성 등을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선별진료소 모바일 예약 시스템을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구는 모바일 비대면 방문 예약 서비스도 함께 추진하는데요. 이는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염원을 차단하고 비대면 검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겁니다. 선별진료소 모바일 예약 시스템은 오는 10월 시범 운영을 거쳐 11월부터 정상 가동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